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죠. 그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아파트 어떤 차이와 장단점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아파트에서 걱정되는 층간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독립성이 좋죠.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놔도 되고, 뭐 심지어 그 노래방을 해도 돼요, 집에서. 그리고 영화관을 설치해도 되고, 피아노나 뭐 악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은 드럼을 쳐도 그렇게 큰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하고, 또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완동물을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얼마든지 참 키우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마당이 있죠, 마당. 근데 마당이 있는 거는 단독주택에서 뭐 장점도 되겠지만, 또 마당을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뭐 잔디 같은 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할 수 있겠죠. 예, 가든 파티 이런 거 참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 같은 거 하기가 좋아요. 내가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뭐 목공 같은 걸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걸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취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취미 생활 하기. 그리고 마당 한 귀퉁이에 자기 작업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 세차도 내 마당에서 하고, 뭐 이렇게 다 장점으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당 옆에 텃밭 같은 걸 가꿔서 뭐 야채라든지 그런 거, 호박, 고추, 토마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릴 때. 그리고 과일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유실수 같은 것도 심어 놓을 수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은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다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서울 시민들이. 이 아파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대규모화, 대단지화된 아파트가 동부 이천동, 또 그 반포 아파트 쪽, 네, 구반포죠. 그쪽에 5층짜리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고압벽돌이라고 해서 그냥 벽돌로 지은 아파트가 그 구반포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제가 어릴 때는 다들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서울 인근의 단독주택은 특별히 뭐라 그래요? 적산가옥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애들이 지은 집이 있어요. 적산가옥.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적의 재산이라고 해서 적산가옥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집이죠. 다다미가 깔려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일본식이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이 이렇게 인구 밀집화가 되고, 또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점점 바뀌게 됐어요. 그럼 주택의 단점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여자분들은 뭐 벌레가 많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벌레가 들어와서 싫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마당에 그 잔디,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싫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주로 지하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깔끔하고 환하고 그런 지하 주차장 굉장히 좋은데, 단독주택은 따로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주로 뭐 마당이나 그 한귀탱에 차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차를 아끼는 분들은 차가 비 맞고 이슬 맞고 눈 맞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차고를 만들면 좋죠. 그 뭐 미국 사람들은 가라지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차도 집어넣고 작업실 겸 연장 같은 거 쭉 걸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하고 다르게 쓰레기 처리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중에서 쓰레기 치워가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요일은 재활용, 무슨 요일은 음식물, 뭐 그 맞춰서 딱 내놔야 됩니다. 아파트하고는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집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 뭐 관리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관리할 일이 별로 없이 그렇게 시공을 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뭐 때때로 뭐 칠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손봐줘야 될 그런 소소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보다 조금 개방적이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조금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데 있는 단독주택은 이 친구분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놀기 삼아 특히 주말에 막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경우가 많아요. 또 동네 분들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계시오? 그러면서 예,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참 프라이버시가 깨질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이라는 말답지 않게 그런 점도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의 장단점이라는 거를 이걸 거꾸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 그냥 상식적이고 여러분들도 다 제가 얘기 안 드려도 그런 아는 내용이고 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산 가치의 보존 또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그 수명은 어떻게 비교가 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파트는 초창기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아파트 단지를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경제적으로 거기에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과거의 아파트는 뭐 이렇게 높이 짓지 않고 뭐 낮으면 5층 또 뭐 한 10층, 12층 이런 아파트들을 다 부시고 새로 지으면은 말하자면 10채를 부시고 지으면은 3배, 4배, 30채, 아파트 40채 이렇게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다시 부셔서 재개발해서 고층,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내가 낡은 아파트, 값어치 없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새 아파트는 또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에 재산 값어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아파트 시행사라 그러죠. 시행사. 시행사라는 거는 총 그 아파트 재개발 같은 거를 주관하는 주체를 시행사라 그럽니다. 그럼 시행사가 설계도 맡기고 시공사도 선정해서 맡기고 또 그 과정에 변호사도 필요하니까 변호사도 선임하고 또 세무사도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사가 그 프로젝트, 그 재개발 사업을 쭉 이끌어가는 주체예요. 예, 그러면은 자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다 부시고 새로 지면은 그러면 아파트 한 채 부셔서 세 채, 네 채가 나왔으니까 한 채는 원 소유자들한테 새 아파트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 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한 채는 또 팔아서 공사비를 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있겠죠. 그거 쓰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도 좋고 시공사도 좋고 설계자도 돈 벌고 그 다음에 원입주자들은 기존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초고층 아파트를 새로 받아서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호재가 올까요? 안 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100%다 꽉 찾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뭐 낡거나 노후가 되고 또 만에 하나 무슨 천재지변 지진이라든지 지변에 어떤 데미지를 입으면은 손상이 가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불합격을 맞으면은 허물어야죠. 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자연재해 같은 거는 국가에서 보상을 좀 해주겠지만 아파트는 단독주택하고 달라서 자기 대지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요만큼 됩니다. 대지 지분이. 그래서 근래에 지은 이 고층, 초고층 아파트는 이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낡거나 그러면은 다 내 돈을 내고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아파트는 이제 용적률 건폐율이 꽉 차서 지은 아파트는 재개발, 뭐 다시 지어주겠다 이런 제한은 이제 없을 겁니다. 전에는 뭐 저층 아파트 같은 거, 또는 다세대 주택 한 채 부시면은 뭐 세 채, 네 채를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전에 저층 아파트 또는 뭐 연립 주택, 빌라라 그러죠. 건폐율 용적률이 남아도니까 부시고 다시 만들면 세 채, 네 채가 나와요. 한 채 부시면. 이제 공동주택에 반해서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내 땅이 100%잖아요. 100%.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값어치가
따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은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그 등기부등본이 따로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뭐 이게 있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런 게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건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제 영상에도 있지만은 테라스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 이런 경사진 그 땅에 이제 집을 짓다 보면 계단식으로 집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은 아랫집 이 뚜껑이 됩니다. 뚜껑. 그리고 우리 집이 뚜껑은 우리 윗집의 마당이 돼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거를 테라스 하우스라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돼요? 단독적으로 뭐 집을 부시고 고칠 수가 있겠어요? 못 고칩니다. 마당을 잘못 막 이렇게 막 심하게 파면은 그 밑에 집 거실이 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 테라스 하우스인데 이건 단독주택 같으면서도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요즘 추세로 초고층 아파트 굉장히 전망도 좋죠. 뷰도 좋고 뭐 건물도 얼마나 잘 져요. 튼튼하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뭐 단점 꼬집어내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지었다. 그래서 재개발의 호재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가 만일에 우리나라 뭐 지진 안전지대예요. 하지만 이제 지진이라든지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더 좀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또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비상 발전 시설이랑 다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문제로 뭐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췄다든지 이러면 참 굉장히 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40층, 50층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그건 거의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이 아파트의 뭐 수명이야 뭐 이 콘크리트로 짓던 벽돌로 짓던 그런 물리적인 수명보다도 요즘에는 경제적인 수명이 그 수명을 좌우하는 수가 많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강남역 근처죠. 역삼동 그 국기원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 뉴욕 제과라고 빵집이 있었어요. 옛날엔 건물이 그 동네가 별로 없고 국기원이 덩그랗게 있고 그 도서관이 또 있었어요. 그 위에. 그리고 거기에 단독주택들이 하나 둘씩 생겨서 이렇게 쭉 그 역삼동 그쪽이 국기원 밑으로 해서 전부 단독주택 단지였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앞에 집에서 이제 단독주택을 다 부시고 6층짜리 빌딩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공사비를 그 임대 보증금으로 다 충당하고도 월 임대 소득이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지 뭐예요. 예. 그렇지만 그 부신 단독주택이 뭐 물이 새거나 뭐 물리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부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양옥집, 2층 집, 튼튼하고 이쁘게 잘 진 집인데 다 부시고 이렇게 6층, 7층 그런 빌딩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때 또 옆에 집에서도 하고 앞에 집에서도 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이 다 없어져 버리고 6층, 5층 그런 조그만 빌딩으로 전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증대하고 경제적인 그 값어치가 올라가게 됐죠. 임대 수익도 발생하고. 그래서 꼭 아파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물리적으로 뭐 부실해져서 수명이 다 돼서 부시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수명도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외에도 멀쩡한 서울시청사라든지 중앙청 청사 이거 다 부셔버렸잖아요. 왜? 일본 애들이 지었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다 부셔버렸어요. 예.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건물 수명하면 딱히 물리적인 수명보다도 이런 사회적인 수명, 경제적인 수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도심에 몰려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복잡한 도심에 단독주택을 쭉 펴놓고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좁은 땅 면적에 수직으로 쭉 집합을 돼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여러 편의시설, 뭐 마켓이라든지 병원
식당, 편의시설, 뭐 레저, 또 일터, 사무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아파트가 참 이렇게 토지 효용성에서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해요. 아파트 같으면은 통신 설비 같은 거 하는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동에 300세대예요. 그러면 그거 다 통신 연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든다. 근데 단독주택 300세대에다가 통신을 연결하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인프라 구축하기가 좋습니다. 왜? 다 그냥 밀집돼 있으니까 아파트라는 그런 구조에. 그래서 어, 그런 점들도 우리나라 또 특히 이런 IT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영향을 준 것도 주거, 아파트라는 그런 특수한 주거 환경에 기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도 나름 이쁘게 정원도 가꾸고 집도 멋있게 짓고 또 요새 뭐 방범 보안 장치 그런 것들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파트들도 요새 신도시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 보면 너무나 잘해 놓은 거 있죠. 외국 사람들도 와서 깜짝 놀래요. 초고층으로 짓고 남은 땅에다가는 뭐 호수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러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해놓으면은 너무 좋죠. 그 아파트 단지 자체가 네, 이쁘고 그래서 그 값어치를 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건물의 이제 물리적인 수명을 봤을 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땅에 대한 대지 지분이 다르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는 어떤 이제 데미지를 받으면은 참 값어치가 한없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뭐 장단점이라 그럴까? 나름대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단독주택 짓기가 너무 부담스럽죠. 특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 단독주택이 도심에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땅값 싼 전원 쪽에 예, 그런 데는 괜찮아요. 단독주택. 근데 땅 한 평에 예, 몇 천만 원씩 하는 데다 단독주택을 짓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어울리지도 않고 예, 그래서 단독주택은 전원 쪽으로 또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던한 걸 좋아하고 또 도심을 기반으로 한 생활 패턴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파트에 사시는 게 맞고 또 자연과 또 이런 전원 풍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도 외곽에 단독주택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